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도 또 이제 재밌는 소식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 설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신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음력설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제 옛날엔 구정이라고 그랬죠. 민족명절 설이 있습니다. 근데 1월 1일은 이렇게 또 한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그런 해가 바뀌는 그런 건 있지만 한겨울이어서 아직도 한참 고생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설이 되면 입춘도 지나고 이제부터 진짜 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설로부터도 15일인가요? 이제 네. 2주 정도 지나면 음력 대보름이 있습니다. 네. 그죠? 이제 해가 바뀌고, 그러니까 음력으로 해가 바뀌고 이제 첫 번째 대보름인데, 얼마 전에가 음력 대보름이었어요? 그쵸. 뭐 24일인가요? 1월 24일인가? 뭐 금요일 날에 대보름인데 네. 며칠 전에 네. 음력 대보름 하게 되면 북에는 민족 명절 4대 명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 오늘 이제 민족 명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예, 말씀하시죠. 네, 민족 명절이 4개 4대 명절이 있는데 우선 네. 첫째가 음력설. 음력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음력 대보름. 대보름, 네. 정월 대보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다음 정월 대보름. 단오. 네. 그다음에 추석. 추석. 네, 네. 이렇게 4개가 4대 민족 명절로 우리가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 좀 특이한 거는 이 4대 민속 명절이 다 법정 공휴일이라는 거죠. 네, 휴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력이라고 하죠. 네네. 1월 1일. 네. 1월 1일은 하루 쉬어요. 북에서도 네. 하루 놀고 음력설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나 주말이 끼우면 3일이나 이렇게 쉬는데 아무리 그래도 해가 바뀌기 때문에 1월 1일 날은 그래도 새해라는 분위기는 있죠. 그렇죠. 저희가 네.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뭐 네. 이제 불꽃놀이도 하고 막 그 그쵸. 추운데 막 밤 이렇게 그 강변에 나와서 이제 뭐 축제하고. 네. 특히 우린 신년사가 나오잖아요. 네. 신년사가 나오기 때문에 음력설에는 그냥 즐겁고 노는 분위기라면 1월 1일 날은 새해의 어떤 결의, 난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음력설 세고 이제 음력으로 1월 14일부터 음력 대보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1월 14일 날부터 네. 뭐가 시작이 되네요. 네. 음력으로 1월 14일은 작은 보름이라고 작은 보름. 네. 네. 우리 그거 뭐죠? 뭐 크리스마스 뭐 이브 뭐고 네, 뭐 네. 이거 있잖아요. 네, 그 25일 하루 전날. 네, 그것처럼 1월 14일 날은 작은 보름. 그다음에 진짜 1월 15일 날은 대보름. 대보름. 네, 대보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마 우리 민족 명절이니까 남이나 북이나 같을 겁니다. 우선 오곡밥, 그다음에 9가지 이런 잡채, 검은 나물, 나물. 네, 나물 말린 있고, 거, 마른 네, 나물. 그렇죠. 네. 뭐 거사리요, 뭐 산채 무슨 그런 것들 다 먹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귀발 기술이 있잖아요. 귀발 기술. 네. 이걸 마시면 귀가 좋아진다는 건가요? 그런다고 해요. 옛날 선조분들이 그랬대요. 진짜인지 모르죠. 근데 일부러 우리는 그렇다니까 저런 건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먹어요. 여자들이고 뭐고 이 음력 대보름 정월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조금만 술잔 하나씩 다 먹어요. 아침에요? 아침 먹어야 돼요. 그 공휴일이니까. 네, 아침에 다 먹어요. 먹어서 귀발 기술은 아침에 첫 숟갈을 먹어야 귀가 밝아지죠. 저녁에 먹으면 모르겠죠? 네. 그래서 그거 먹고 그런 거 다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채로운 거는 더 의미를 두는 거는 달맞이예요. 달맞이. 네. 달맞이를 15일 날 밤에. 네, 그죠. 제일 딱 놀았잖아요. 이 둥근 달을 쫙 떠오를 때부터 봐야 돼요. 달 떠오르는 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소원이 성취된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예,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기다려야 되겠네. 그죠. 우리가 1월 1일 하게 되면 무슨 이거 해돋이 기다리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음력 대보름에는 그 대보름 보름달이 떠오르는 맞이, 보름달 또 맞이가 유명하거든요. 네. 특히 우린 평양이잖아요. 네네네. 대보름 좀 신년에 좀 해맞이 가죠. 누가 가요? 좋아하는 좋은 사람과. 그렇죠. 연인들하고 가서 갈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연인하고. 네. 그럼 그게 똑같죠. 그 연인들하고 달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제일 빨리 봐야 선이 나한테 차려지니까 연인들이 뭐겠어요. 꼭 우리 결혼이 성사되기를. 우리의 뜻이 좋은 사람하고 오랫동안 있고 싶어서 누가 퍼뜨린 것 같은데? 달 뜨기 전에 네. 일찍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 인생 말년의 어르신들
모란봉에 애련정 있잖아요. 아, 애련정에 모란봉에 갑니다. 애련정. 네, 애련정 가서 달을 봅니다. 꼭 내 첫사랑을 만나게 해줬으면 나 죽기 전에 첫사랑 한번 만나서 한번 아, 네, 다시 네. 한번 만나고, 네, 아, 네, 네. 만나봤으면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우리 부근 이렇게 가족 분위기잖아요. 한 아파트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네네. 그 아파트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들이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끼리 야 가자 가자 해서 가는데 그때는 연인이 없을 때 철없을 때만 그렇게 아파트 사람들하고 가지 연인이 있을 때는 안 가죠. 연인하고 그러면 가야죠. 이제 그 모임에서 빠지네. 연인이 생긴 사람은. 아, 용해스럽게 이렇게 빠지게 빠지고.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모란봉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게 해쫙 모란봉 올라가서 쫙 동평양 쪽으로 쫙 바라보면 해가 쫙 떠오르는 거 보입니다. 오. 예, 그거 보는 순간에 소원을 빌죠. 제발 뭐 대학 입학해 주세요. 아니면 제발 나 정말 멋진 미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러니 그런 소원들 빌잖아요. 그게 연희 제일 씨도 중요해요. 뭐 소원 빌었던 게 있나요? 잘 기억 안 나요. 비밀인가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네. 뭐 조국 통일, 뭐 세계 평화 이런 건 아니고. 아, 그 말씀 하시니까 모르는데 그 음력 대보름 날에 애들도 나 막 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승광장이나 뭐 이런데 개성공원이나 이런데 나 논단 말이에요. 놀 때 내가 하나 사진을 가져왔어요. 아. 애들 막 놀잖아요. 아, 이게 지금 김일성 광장? 네네. 에서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놀아요. 이렇게 네, 그, 이렇게 예. 뭐 행복동 해서 막 윷놀이 네. 하잖아요. 네네, 연도 네, 날리고. 네, 남쪽 애들도 아마 윷놀이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북녘의 평양에 이제 애들은 어떤 윷을 날릴까? 멋있잖아요. 아, 진짜, 조국 통일 연이네요. 와, 이거 어린 가슴에 벌써 적통일 연을 날라. 그러니까 소원을 비는 건데 네. 적통일 시켜달라고 애들이 연을 날리네요. 아, 진짜 좀 대단하네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 못했었는데. 그 가서 조국 통일 연 같이 한번 날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오곡밥. 오곡밥. 네, 먹고 이렇게 네. 달맞이 이렇게 나가는 달맞이. 겁니다. 네. 아, 요거는 모란각이라는 곳인가요? 네네. 아니 이거는 뭐란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아, 여기가 예. 만화루라고 써 있네. 네. 그래서 그거하고 모란봉에 올라가면 모란각이 있어요. 꼭대기에. 그 억류관 분점 네. 그럴걸요. 그래서 뭐 그래서 기본 어떻게 하냐면 일찍 올라가요. 네네. 오후에 일찍 올라가서 모란각에 가서 먼저 명길이 국수를 먹습니다. 명을 길게 하는 국수예요? 네. 음력대보름에 장수면이구나. 명길이 국수. 국수 보고 항상 명길이 국수라고 하잖아요. 명길이. 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남쪽에 오니까 국수가 나오니까 가위를 딱딱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섬찟했어요. 이건 명길이 국수인데 일부러 명 길게 하려고 길게 먹는데 왜 짧은지 하고 놀랐는데 북은 자르는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어프에 먼저 가서 모란봉에서 모란각에 가서 국수를 먹고 그다음에 수다 떨다가 연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해가 지면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달 떠오르는 거 보거든요. 그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명길이 국수 이름이 이쁘네요. 뭐 장수면이라고는 했으면 명길이 국수입니다. 진짜 명길이 국수는 안 끊어 드시나요? 아,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죠? 예, 안 끊어. 아니 그게요. 네네. 평양냉면, 억류관냉면은 메밀이에요. 원자재가. 아, 네. 메밀이고 남쪽에서 평양냉면, 함흥냉면 하는 게 북에서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북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평양냉면 하게 되면 억류관이고 함흥냉면 하면 함흥의 신흥강냉면을 말을 하는데 네. 억류관냉면은 메밀냉면이에요. 메밀면이에요. 그래서 메밀국수를 평양냉면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함흥냉면은 녹말국수입니다. 녹말국수. 예. 네. 그래서 함흥냉면은 대체로 동태 회국수를 많이 해요. 아, 맛있겠다. 진짜 네. 맛있어요. 근데 여기는 회국수를 물이 없이 그냥 회국수 먹더라고요. 아, 예, 비빔국수처럼. 우리는 네. 회국수라도 물이 있어요. 아. 물냉면에다가 회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진짜 그 함흥에서 먹는 그 녹말국수 그거는 진짜 안 끊어져요. 솔직히 저 계속 먹었는데 한 젓가락 먹죠. 일부러 조금 들어요. 한 젓가락 먹으면 그게 넘어가서 배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먹던 다 연결돼서 들어가야 돼요. 명 진짜 길어졌겠다. 네. 근데 그때 어릴 때 좀 장난치자 지긋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넣으려고 한참 금방 먹는데 그 그릇을 빼두고 가면 막 꼬투리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네, 것처럼. 진짜 안 끊어져요. 그리고 여기 9가지 마른 나물 반찬을 먹어야 된다. 이게 그쵸. 선조분들의 어떤 지혜가 좀 담겨 있는 게
그냥 뭐 이제 전해 내려온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겨울 동안 우리가 아무래도 뭐 냉장고나 이런 게 없으니까 채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말려뒀던 마른 나물에 그런 영양소들을 섭취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9가지 마른 나물 반찬을 먹으라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좀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그 이제 북에서 이거 설명하시는 분이 나와서 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북에 또 이런 프로가 있구나. 뭐 이거 이제 곧 뭐 음력 대보름인데 정월 대보름인데 뭐 어떻게 먹고 쭉. 예. 그러면 북에 계실 땐 이런 걸 이제 준비해서 식구들끼리 같이 드시고 이러셨겠네요. 그쵸. 식구들한테 엄마하고 같이 살 때는 네네. 엄마가 계속 했죠. 해주시고. 근데 엄마란 위치는 정말 힘든 위치 같아요. 내가 엄마가 돼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못했어요. 아, 하게 그래서 영금이가 일찍 요리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엄마가 하도 음식을 못하니까 네네네. 요리사가 됐는지. 근데 엄마 했을 때 엄마가 정말 음식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명절 때마다 이런 뭐 나물, 뭐 거살이요, 뭐요, 이런 뭐 취나물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하곤 했는데 제가 따로 살면서 명절 때 언제 하게 안 돼가지고 뭐 단품으로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평양 4대 음식. 예. 정월 대보름 평양 4대 음식? 예. 이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평양 4대 음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 뭐 9가지, 뭐 옛날 사람들이 뭐 9가지 나만 해야 된다 이런 거지. 네. 우선 우리가 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때 기발기술 하는 잔씩 먹고, 그 다음에 그냥 4대 음식 중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평양 4대 음식 뭔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네. 제일 남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평양냉면. 평양냉면, 귀발기술 한잔 하고 평양냉면. 냉면 먹고, 그 다음에 평양 4대 음식이 냉면, 그 다음에 언면. 온면. 네. 아침에 언면 먹고. 그렇지. 아침 온면. 언면 온면 먹고. 네. 점심에 숭어국 먹고. 숭어국. 숭어국. 대동강 숭어국, 숭어국. 먹고. 저녁에 또 술 한잔 하면서 반주로 냉면 먹고. 냉면 먹고. 그러면서 중참으로 넉두지짐 지제 먹고. 녹두지짐. 넉두전. 네. 이렇게 먹는 거죠. 그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옥류관 가면 다 냉면만 먹는데 그 녹두지짐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넉두지짐 지질 때는 남쪽에 넉두지짐 지지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다 다르긴 다른데 북에서 대체 우리 평양에서 할 때는 돼지비계가 유명해요. 넉두지짐 지질 때는 식용유 이런 거 쓰지 안 말고. 써요. 돼지 비계를 하나 이렇게 덩어리를 굴리면서 기름 대신에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기름 발랐죠. 그 다음에 돼지 비계를 편을 쫙 쌓아놔요. 그래서 그 돼지 비계 편을 돼지고기를 가운데 넣고 그 위에다가 넉두 반죽을 싹 넣는 거예요. 먹고 싶죠. 네, 그리고 진짜 고소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음력 대보름 하루를 네. 그렇게 언면, 숭어국, 냉면, 넉두전 해가지고 명절을 새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연희 씨가 요리를 못한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음식에. 네, 그래서 그냥 조금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그 그냥 성격이 그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사회 활동 좀 이제 그런데 더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하시려는 일도 좀 그런 일인 것 같고. 네.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요. 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 전번대회면 내년에 간다니까 한번 믿어봐야죠. 그래서 하도 10년을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세상 좀 올라가기 힘드시니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북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북에서 외교관이고 무역 일꾼들이고 나왔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국경이 쉽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힘들 것 같다. 이제 어쨌든 면역 상태가 이제 돼야 그래야 뭐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내년으로 보고 있고요. 가기 전까지 뭔가 무엇을 할까, 좀 더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할 때 남녀분들이 항상 북하게 되면 환상 속의 어떤 호상 같은 직접 겪고 벌 수 없는 구림자 꽃 같은 꽃은 꽃인데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연희 씨 나왔던 다큐멘터리 제목이 그림자 꽃이에요? 그렇죠. 북의 평양 가까이에 내 가족이 있어요. 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분명히 사는데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어. 그림자 같은. 예. 근데 남쪽 사람들도 북이라는 거는 남쪽 사람들한테 그런 하나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 먼 가까이서 북을 체험해보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네네. 가깝게. 그래서 그런 어떤 소개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일을 좀 구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뭐 연 씨가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물론 압도적인 대다수는 이제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고 저희가 전 영상에서 이제 그 요술에 대한 것도 했는데 그걸 보고도
뭐 다른 나라는 뭐 100년씩 200년씩 하는 걸 한 우물을 파고 열심히 장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일본은 뭐 우동 국물만 뭐 300, 아니 우동 국물 아무리 정성 들었지 뭐 300년 동안 연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계급 사회가 그렇게 분화돼 있고 진짜 숨 막히는 사회니까 그냥 자기가 맡은 그거 외에는 어떻게 딴 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뭐 사무라이한테 칼 맞고 이러니까. 진짜 근데 뭐 북에서는 그거 요술 계속 하니까 무슨 뭐 대를 이은 충성 이런 식으로 막 비방하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북을 미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뭐 완벽할 거야.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조금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물론 연희 씨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 저희 왈가왈부 말고 뭐 그런 일을 좀 구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민속 명절, 정월 대보름. 이 결론은 남과 북이 뭐 큰 차이가 없다. 우리는 그렇죠? 한민족이구나.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되시면 북의 이런 어떤 명절에 대한 그런 어떤 소개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숭어국 대동강 숭어국이요. 네. 그게 좀 저는 특이하네요. 대동강 숭어국에 그 무슨 녹두지짐이 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그 북에서 회식할 수 있는 또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